내년 초까지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틀림없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운드리 쪽에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1차 분으로 한 300만 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 1이 전체적으로 판매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8천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거의 더블 가까이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에도. 그리고 지금 15% 20% 내외에서 조정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 향 수주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저는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이 상한가가 무더기 들어가는 현상들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어요. 이민수의 경제 토크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합니다. 반도체는 네.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악재가 해소된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오락가락하네요 좀 그죠?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라왔죠. 제일 속속했던 게 삼성전자였는데 저 연간으로 보면 하이닉스 엄청 올랐고 그죠? 네. 쉬는 동안에 못 올랐던 삼성전자가 좀 올랐고. 네. 그러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만큼 의미 있게 오른 건 또 아니잖아요. 일부 소재주들은 또 올랐고요. 예. 하이닉스는 1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찍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고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7만 원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작 단계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해 보는 게 합리적인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리 반도체 얘기를 하려면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많죠. 네, 뭐 관세 문제도 뭐 네. 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뭐 한국은 제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트럼프는 뭐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에 팔면 15% 우리한테 줄래? 뭐 이러고 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관심이죠. 말씀하신 그럼요. 것처럼 네. 꽤 올라왔는데 네.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앞으로는 시장을 뭐 주도하면서 갈까 이런 궁금증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까지 내년 초까지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은 틀림없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주도했을 때 가격을 판단해서 고점부를 예상을 해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쪽, 엑시노스 쪽, 그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을 통해서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네. 1차적으로는 파운드리 관련한 개선된 내용들이 시장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시노스도 하반기에 안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7만 원 전후로 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지만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5만 원 수준에서 7만 원 수준까지 40여 %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에 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월봉상의 양봉 흐름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양봉이 4개가 나오면 통상 하나 또는 많게는 2개 정도의 음봉을 시연하는 형태로의 쉬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월봉으로. 예, 월봉 기준으로. 짧게 보면 너무 흐름이 단기적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가 4개월 연속해서 양봉을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까지는 양봉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연말을 내년 초를 겨냥을 해서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의 가격 수준 대비해서 충분히 월등한 수준에서의 상승력이 있어 보인다 판단되지만 이번 달과 8월이죠. 그리고 9월 중반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정을 거쳐야 되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판단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더 해야죠. 테슬라 수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거죠. 네. 올라오는 시점에 이제 테슬라 23조 원이었죠, 그죠? 수주 네. 모멘텀이 있었고 애플 쪽에 또 협업. 있었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먼 얘기 아니냐, 당장 실적이 안 되는 거죠. 파운드리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냐, 걸려서 매출에 반영되는 것도 제한적이냐, 연간 반영되니까 그죠?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28년도부터 2나노급 수율 70%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8년도라면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율 70%라는 건 지금 2나노 정정에서 수율이 3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에 국한해서 가능성을 두고 수주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이 300조였고요. 이 중에 반도체 매출이 120조였습니다. 이 중에 반도체 수익이 15조였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쪽에서 시스템 포함한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죠. 8조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디램이 그냥 적자가 아니군요. 네. 엄청나군요. 엄청난 겁니다. 15조 이익인데 8조가 그거를 일정 부분 줄일 수만 있어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테슬라의 얘기는 미래지향적 내용이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 닌텐도사에서 8나노급이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1차분으로 한 300만 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 1이 전체적으로 판매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8천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에 개선되는 상황에서 기대감도 테슬라를 통해서 우리 얻었고요. 그리고 아직 뉴스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닌텐도의 수주 관련해서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 상태가 지금은 아니겠으나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숫자로의 확인되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실적 내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2분기에 4조 6천억 이익단 그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재고자산 손실 충당금 1조 약간 넘는 금액을 가상해서 감안한 형태로의 그 이익단을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일부분씩 감소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의 개선이 일부분씩이라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1년에 8조 원씩 손실이 나고 있는 이 부분이 개선될 때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인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넥스트 그럼 네. 결국 이제 HBM은 어떻게 할 거냐 관건이잖아요. 그죠? 이제 하반기 내년 가면서 HBM 쪽도 하이닉스의 독주, 하이닉스가 이제 파이는 크지만 그죠? 네. 이제 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삼성이나 AMD가 메꿀 수 있다. 네. 네. HBM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의 물량을 다 가져올 수는 없고 하이닉스의 지금 전체 매출의 한 30%가 HBM과 관련된 매출이거든요. 매출은 그렇지만 뭐 이익은 크죠. 크죠. 네, 이익은 50% 정도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치는 굉장히 큰데 매출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아주 삼성이 다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그렇게 매력이 있는 상품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향이 아닌 엔비디아 이외의 HBM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서로 두들기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일부 그 시장에서 도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퀄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내용에서의 12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얘기들도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양측이 도전이라 이제는 하긴 퀄테스트 하면 양측이 그렇긴 하죠. 네. 시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돌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더 이상 악재라기보다는 전환됐을 때는 호재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은 판단하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결국은 이게 실적으로 뭔가 좀 터닝이 나타나야 그죠? 네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파운드리 손실이 줄던 그죠? 네. HBM 쪽으로 들어가던.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4조 6천억이었죠, 영업이. 4조 6천억. 그죠? 이게 이제 3, 4분기에 좀 의미 있게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네, 실적 전망. 1분기에 6조 1천억이었고요. 지난 4분기 6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을 판단해 보게 될 때 4조 6천억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자산의 손실 충당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낮은 수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 휴대폰 폴더 7 네, 폴더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에 가산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의 내용인데 반도체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 부분에서 숫자만을 놓고 보면 2분기에 4조 6천억은 저점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태클을 좀 걸어봤습니다. 네. 관심 있는지 아닌지는 마지막에 종목 얘기하실 때 종목일 때 물어보면 되고 네. 하이닉스가 뭐 HBM 쪽으로 해서 워낙 독주하면서 그죠. 왔는데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 그죠. 네.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 정도로 예측하면 좋은데 뭐 이게 가벼운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또 사실은 물론 오늘은 올랐지만 그죠. 최근에 낙폭이 좀 조정폭이 좀 있었어요. 고점에서 10% 조정 받은 건가? 30만 원에서 26만 원이니까 그렇죠. 한 15% 정도 15% 될 것 같습니다. 네. 10, 그러니까 15%면 뭐 그냥 가벼운 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 10% 이내에서 7, 8%, 10% 조정 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네. 올 연초에 16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30만 원 거의 더블 가까이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에도 그리고 지금 15% 20% 내외에서 조정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뭐 매출 역대급이고 앞으로도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여러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궁극의 하이닉스의 주가 변환점은 8월 27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연동돼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30만 원 고점이고요. 뭐 25만 원 저점으로 해서 이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직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엔비디아 향 실적의 대부분의 하이닉스 주가 반응도가 나타난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 내에서의 주가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증시 전문가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 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지금 시점에서. 네. 저는 항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선호도가 삼성전자에 치중한 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시장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가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더 높은 표를 주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에 네. 점수를 좀 두셨고 네. 기타 반도체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좀 뽑아오신 거 있습니까? 최근에 반도체 소비장 내에서 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관련 삼성전자 향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특이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이제 네. 특이하다라고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추가로 플러스로 그동안 해석점. 삼전 밸류체인은 못 갔잖아요. 그죠? 굉장히 못 갔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못 가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이제 테슬라 향 수주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저는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이 상한가가 무더기 들어가는 현상들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어요.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몇몇의 파운드리 관련한 이들 종목들의 강한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운드리 자체에서의 상황이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재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이하다,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중에 탑픽으로는 두산 테스나에 대한 주가 상황 흐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살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조정의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진입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66,000원 라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테스나라든가 솔브레인 같은 삼성전자 향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 대비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의 자리에서 진입을 이번에는 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아이들 네. 중심으로 비중을 반도체 관심 있다면 그죠? 그렇죠. 실는 게 맞다. 네. 말씀을 하셨고 관련된 기업으로 두산 테스나 그다음에 소재편에서 솔브레인 네. 얘기하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